네, 지난 시간에 지표수까지 얘기를 좀 했고요. 오늘 지하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가지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을 좀 비교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1장 물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리뷰한다는 개념으로 예제 몇 개 풀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표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을 살펴봤을 텐데 지표수하고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편해요. 우리가 지하수예요. 지하수라고 하면 지하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뭐 암석도 있을 거고요, 그죠? 돌멩이도 있을 거고, 뭐 그다음에 뭐 자갈, 모래 이런 것들이 많이 혼합되어 있겠죠, 그죠? 혼합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기와 접하고 있지 않아요. 공기와 접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뭐 폐수나 하수나 이런 것들도 지하로 물론 들어가겠죠. 침투랑 침누를 통해서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 양이 하천에 들어가는 양보다, 즉 지표수에 들어가는 양보다 많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내에는 불순물이나 세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근데 이제는 이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거는 좀 아닙니다. 요즘은 뭐 지하수도 많이 오염됐죠. 많이 오염됐습니다. 뭐 군사시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산업폐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표수와 비교해서는 이제 불순물과 세균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국지적인 환경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국지적인 거라는 게 뭐죠? 이런 어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작은 지역. 자, 지하수가 국지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는 뭘까요? 물이 흐름이 하천수에 비해서 늦기 때문에, 즉 수질 변동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수질과 수량 변동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국지적인 환경 조건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석 같은 곳을 통과하는데 예를 들어 뭐 얘가 타당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그 암석 돌멩이에 기름 성분이 막 묻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염된 돌이었어요. 그러면 지하수가 흐르면서 거기를 거쳐 지나가면 그 지하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유리 오염이 돼버리는 거겠죠, 그죠? 말이 안 되는 예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가장 큰 지하수가 오염된 곳은 그 암석이 있는 주변, 그죠? 그리고 점점 흘러가면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물이 계속 이제 흘러가면서 정화가 일어나겠죠. 어느 정도 정화가 일어날 테니까 약간은 좀 농도가 낮아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별로 환경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CO2의 존재량이 많습니다. 지하수는 CO2의 존재량이 많아서, 자, CO2가 많아지면 산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pH를 떨어뜨리는 성분을 갖고 있다라고 그랬죠.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CO2의 존재량이 많아서 약산성을 띈다라고 하는 게 또 지하수의 특징입니다. 자, 자정 속도가 느리고 물의 경도가 매우 높다. 물의 경도는 뭐 때문에 발생한다고 그랬죠? 이가 양이온 때문에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가 양이온. 이가 양이온은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요? 암석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 그죠? 암석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하는 암석이 많을 테니까 이가 양이온이 많이 용출돼서 나올 거고, 그래서 물의 경도가 매우 높다. 즉 물의 경도가 매우 높은 물을 무슨 물이라고 그랬죠? 센 물. 그죠? 그다음에 다른 말로 경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자정 속도가 느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자정작용은 여러 가지 자정작용이 있어요. 물리적 자정작용도 있고요. 화학적 자정작용, 생물학적 자정작용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리, 화학, 생물학적 자정작용 중에서 자정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자정작용이 뭘까요? 자, 예를 들어 물리적 작용은 여과, 뭐 침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화학은 뭐 응집, 산화환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생물학적인 거는 미생물에 의해서 미생물이 정화를 시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자정작용 중에서 가장 자정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 많이 일어나는 건 얘예요. 생물학적 자정작용. 생물학적 자정작용이 월등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월등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배울 뭐 자정인자 뭐 이런 것들을 따질 때 미생물의 어떤 생장 조건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물학적 자정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지금 맨 위에 가보시면 어때요? 세균이 거의 없대잖아요. 그죠? 미생물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미생물이 거의 없으면 생물학적 자정작용이 일어나겠어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정 속도 자체가 굉장히 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는 유기물의 그 지표수는 무기물의 함량이 높다고 그랬죠. 유기물의 함량이 높다고 그랬죠. 유기물. 그죠? 근데 지하수는